3장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언어 특성과 기능 관련 문제 유형들이죠. 170번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죠. 부합은 두 개가 딱 들어맞다 이 뜻입니다. 지문 보면 독일에서 이와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미혼 여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고 이와 같이 불러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어쩌고 의식이 달라진 시대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인 가치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언어 특성과 기능 관련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1번 언어 특성 차원에서 다음 걸 이해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언어 특성 관련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이것은 A와 B 서로의 관계를 엿보다 이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문 보면 대사전에서는 너무라는 표현 부정적 의미로 쓰도록 제안해 왔답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이 뜻풀이를 수정했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반갑다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로도 자꾸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 특성 관련 선택지 사회적 측면이죠. 172번 질문에 나타난 언어 특성 찾으라는 거죠. 영미는 자신 혼자서 정한 특정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의성입니다. 지 혼자서 특정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닌 친구들이 등장했죠. 그러면 친구들은 영미가 정한 이와 같은 표현,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사회성에 대한 얘기죠. 123번 지문이 설명하는 언어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선택지를 찾으라는 거죠. 지문, 말소리와 그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 이것은 자의적이다. 언어의 특성 가운데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다리로 한다. 그런데 영어는 문이라 하고 스페인어는 루나, 헝가리어, 홀더, 일본어, 스키라고 한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고려에서도 자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호랑이, 범 같은 뜻이죠. 까닭 뜻하는 중세 전차로. 이것은 자의성이고 후대와 사라졌다. 이것은 역사성이죠. 부추, 솔 같은 뜻이죠. 답은 3번. 이것은 어성어 하나의 사례죠. 114번 이 지문 내용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추론은 A-를 말하죠. 그래서 A- 이 내용은 A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문을 보면 한글 표문자에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다 하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여서 한문을 읽는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한글에서는 동음이 이어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카가 할 때 그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글로 사고라 쓰면 뜻밖의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자는 전자, 사고, 후자
사고로 표기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 야기한다. 가령 애인 문맥에 따라 애가 인을 수식하는 관행어일 때도 인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는 것이다. 먼저 2번을 보겠습니다. 한자 애인에서 애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 이의가 아니다. 자,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 한국어 가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정수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이 한글 어사만으로 이것이 어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2, 3, 4번은 맞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자, 우선 성분이 복잡하다는 것을 지문에 찾아보면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한다. 이것과 연결할 수 있죠. 혼란이 생긴다. 그것은 이와 같이 다르게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즉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한자 A는 문맥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관행어로 쓸 때도 있죠. 반면에 사람인을 목적으로 삼아 사람을 사랑하다 이처럼 서술어로 쓸 때도 있죠. 그래서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 사랑 애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필자는 그래서 한글과 한자 그리고 한국어와 한문 서로 대비시켜서 그 차이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어 알파벳이죠. 한자는 한문 알파벳입니다. 자, 한글, 한국어, 그리고 한자, 한문이죠. 이렇게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한자와 한문 관계를 논한 후에는 계속 한글, 한자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문장 성분 관련해서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답니다. 자, 문장 성분 관련해서는 한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지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이 표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필자는 문장 성분을 한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자 문장 성분은 한글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봤던 해석 과정 생략하고 답찾기만 시도한다면 10초 걸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항대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항대립은 이진적인 상황이나 선택지 간에 대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러죠. 자, 지문 보면 한글, 한자, 한국어, 한문 이렇게 이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선택지 보면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번 보다 이것은 비교 설명이죠. 나머지 3개는 비교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지 진수를 이항대립 구조로 보는 순간 답은 1번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문에서 필자는 한자 장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한자 장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1번 보면 한문은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답 찾기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